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이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성공은 아침에 좌우된다. 필자가 이 책을 통해 약속하는 4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와 정신이 조화로운 하루. 에너지가 충만한 하루를 갖게 된다. 둘째,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면서도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한다. 셋째, 세상과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넷째, 건강한 삶, 장수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신통한 방법은 없다. 아침형 인간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절실함과 과감한 실행뿐이다. 아침형 생활은 습관이다. 이 책은 100일 동안의 변화를 주문한다. 100일은 긴 시간일 수 있지만 분명한 약속의 시간이기도 하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변화와 노력이 인간의 몸에 완전히 장착함으로써 이후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습관처럼 이루어지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아침형 인간으로의 변화는 삶의 변화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이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성공은 아침에 좌우된다. 필자가 이 책을 통해 약속하는 4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와 정신이 조화로운 하루. 에너지가 충만한 하루를 갖게 된다.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 아침을 불쾌한 마음과 무기력한 몸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날 하루는 버려진 하루와 같다. 반면 자연의 아침을 호흡하며 상쾌하게 출발하는 하루는 벌써 성공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면서도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한다. 여유란 단순한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모든 일에 여유가 생긴다.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리기 마련이다. 다급하고 여유 없는 자세로 대하는 일들은 대개 잘 풀리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 비밀도 아침에 있다. 셋째, 세상과 자기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아침과 저녁, 밤 시간에 따라 사람의 심신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주로 밤늦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감성적이고 비관적이며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반면 이른 아침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적극적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아침형 생활을 지속하면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넷째, 건강한 삶, 장수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면서 장수하는 삶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다. 건강, 장수하는 노인들 가운데 야행성 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이 들어 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생활 습관이 그랬던 것으로 밝혀진 조사가 많다. 젊은 시절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서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쌓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중년 이후 갑자기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을 이루고 건강도 지키면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설령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부었다 해도 규칙적인 아침 생활을 지속해온 사람들이다. 아침형 생활은 습관이다. 대부분 아침에 유용하다는 것. 이른 아침에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에 하루 일과를 끝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주 단순할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하지만 몸에 배인 습관은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책은 100일 동안의 변화를 주문한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변화 노력이 인간의 몸에 완전히 장착함으로써 이후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습관처럼 이루어지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다. 인간의 몸이 자연 상태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시간인 것이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다. 100일을 짧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길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간만큼은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몸이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100일은 긴 시간일 수 있지만 분명한 약속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 책의 1부와 2부에서는 야행성 생활의 폐해와 아침형 생활의 효과를 전하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는 필자가 상담을 통해 과정을 지켜본 실제 사례들이 많이 실렸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다짐하고 실행을 계획하게 되길 바란다. 그러기에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당신의 실행과 함께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변화 의지를 갖기만 한다면 나는 당신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또한 당신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다. 건투를 빈다. 사이쇼 히로시. 아침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건강도 없다. 사람에게는 일정한 여유가 필요하다. 여유란 단지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를 대하는 자세에 여유가 있으면 성공 확률도 높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우선 침착해진다. 제반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회의나 중요한 거래 상담에 여유가 없으면 초조함과 오판으로 인해 큰 실패를 맛보기 쉽다. 하루의 여유는 건강한 아침에서 비롯된다. 덜 깬 정신으로 허둥지둥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와 자연의 여명과 더불어 눈을 떠 하루를 계획하고 아침밥도 제대로 챙겨 먹고 한산한 지하철이나 도로를 달려 상쾌하게 출근하는 사람의 하루는 천양지차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되지 꼭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침과 낮 시간, 저녁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 아침 시간은 이성적인 기운이 넘치는데 반해 저녁이나 밤 시간은 감성적인 기운이 더 세다. 물론 직업적인 특성상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런 경우라면 규칙적인 하루를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최선일 것이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좋은가? 그렇다면 이제 독자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대체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올바른지, 이에 대한 답을 얻자면 먼저 밤부터 아침까지의 시간들이 우리 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시간에 따른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견해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선에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가능하다. 먼저 오전 5시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의 맥박은 오전 5시에 가장 빨라진다고 한다. 이는 외부의 기온, 습도, 기압의 상태가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자고 있는 동안에도 몸의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맥박이 빨라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불안정한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한 방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자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상식이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이왕이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몸을 둘러싼 환경이 가장 불안정하고 이에 따라 사람의 맥박이 가장 빨라지는 시간인 오전 5시는 깊은 잠을 자기에 적당한 시간은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전 5시는 잠들어 있기보다 깨어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즉, 기상시각을 오전 5시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잠드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보통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은 8시간 정도라고 보는 게 통설이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느낀 바도 그렇다.
그렇다면 오전 5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후 9시에 잠들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리듬을 볼 때 오후 9시에 잠드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 방안은 8시간 수면이라는 통설에 대해 단순히 양적 시간이 아닌 질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8시간이라는 숫자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때의 8시간은 시간대에 따른 수면의 효율과는 무관하게 어느 시간대에 잠들더라도 8시간 정도면 충분한 휴식이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의 수면 시간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같은 8시간이라 해도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수면보다 오후 9시, 오전 5시 사이의 수면이 훨씬 알찬 수면인 것이다. 오전 5시의 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상 시간을 오전 5시로 하면 반드시 8시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다. 수면 효율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오전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6시간만 자더라도 다른 시간대의 8시간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오후 11시에 잠들어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2시간을 번 셈이다. 아침 5시에 일어나면 4시간이 이익. 시간대와 신체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서 11시와 5시 수면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사람은 체온이 낮을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체온은 오후 2시경에 최고점에 달하고 반대로 한밤중인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에 최저가 된다. 그리고 4시경부터는 다시 체온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오전 2시부터 4시는 가장 숙면하기 좋은 시간대이다. 결국 이 시간에는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같은 체온이라 해도 체온이 내려가는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는 잠이 깊이 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체온이 올라가는 오전 5시에서 6시는 잠이 얕아지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체온이 최저점으로 향하는 오후 11시 전후에 잠들어서 체온이 상승 곡선에 접어든 오전 5시에 일어나는 것이 24시간 중 가장 효율적인 수면 시간인 셈이다. 잠이 깬 5시부터 1시간가량이 지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두뇌가 가장 명석해지는 시간이다. 이때의 집중력이나 판단력은 낮 시간의 3배에 달한다. 이 시간 중에서 1시간만 공부나 업무를 위해 쓴다 해도 낮에 3시간과 맞먹는다. 앞서 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정하면서 2시간을 벌었던 것을 상기하면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것은 남들보다 4시간을 더 버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듯 아침 시간은 인간에게 보배와 같은 것이다. 그 보배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인생이 달라진다. 야행성 인간에서 아침형 인간으로 변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시간에 쫓기는 삶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는 24시간 이상 주어지지 않고 인생 또한 유한하다. 따라서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그 하루하루 지배하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생을 통해 얻고자 했던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1장 요약. 야행성 생활에서 벗어나기. 습관성 저녁 활동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습관적인 야근, 상습적인 음주는 불규칙한 야행성 생활을 만드는 원흉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해도 지나친 취미생활은 억제해야 한다. 공부나 자기 개발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라. 중독성이 강한 저녁 활동, 도박, 게임, 술 등은 당장 끊어야 한다. 건강을 체크하라. 젊은 나이라면 가벼운 질병에 대한 자연 치유력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중년 이후라면 힘들어하는 몸을 인정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밤 9시 전에 집에 들어가라. 집을 나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듯이 들어가는 시간도 정해야 한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가벼운 목욕과 독서를 하는 것이 좋다. 잠과 친해져라. 잠을 극복하려는 것은 배고픔을 극복하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충분한 수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정하고 충분히 자야 한다. 수면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정하라. 외부 환경이나 인체의 리듬을 고려한 11시, 5시 수면을 취하라.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11시 이전에 잠들고 5시 이전에 일어나야 한다. 주변에 꾸준히 알리고 각인시켜라. 자신의 다짐과 계획을 만난 사람마다 알리고 협조를 구하라. 일방적 협조보다는 상대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불가피한 술자리라 해도 1차까지만 참석하라. 저녁 술자리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저녁 운동을 하라. 아침에는 가벼운 운동, 저녁에는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택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간단하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 달리기, 줄넘기 등을 택하라. 운동은 노동이 아니다. 고통스러워 억지로 하게 되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 아침 1시간은 낮에 3시간이다. 일찍 일어나면 3가지가 득. 흔히 일찍 일어나면 3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들 한다. 첫째, 건강해지고, 둘째, 부유해지고, 셋째, 현명해진다. 다케우치 교수는 오전 5시부터 8시까지를 시간을 버는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이른 아침에 1시간은 낮이나 밤에 3시간과 맞먹는다. 따라서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지만 이른 아침의 시간만 잘 활용하면 30시간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장 요약. 성공을 본받고 싶은 사람을 정하라. 옛사람보다는 현존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좋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택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변화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경쟁자로 택하라. 역시 가까운 사람이 좋다. 적대감이 있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피한다. 하루하루의 비교와 승부욕이 게임을 하듯 즐거운 상대를 고르는 것이 좋다. 저녁 할 일과 아침 할 일을 구분하라. 저녁에는 비교적 감성적인 일을, 아침에는 비교적 이성적인 일을 하는 게 좋다. 아이디어를 내거나 계획을 세우는 등의 일은 아침에 해야 한다. 복잡하거나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일일수록 아침에 고민해야 한다.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라. 개인의 목표, 가족의 목표, 사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생활 계획을 고민하고 만들어라. 아침과 관련한 좌우명을 만들어라. 늘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는 명언이나 속담을 선택하면 좋다. 생활을 반추해줄 수 있는, 늘 자극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좋다. 아침에 상쾌함을 즐겨라. 새벽 공기, 한산한 지하철, 뻥 뚫린 도로 등 아침의 좋은 점들을 각인시킨다. 남보다 일찍 시작하는 즐거움, 준비된 여유를 각인시킨다. 아침 식사는 꼭 챙기고 채식을 하라. 어떻게 아침형 인간이 될 것인가? 변화의 기회를 잡아라. 깨달았을 때야말로 변화의 찬스. 변화하기 위해서는 초심이 중요하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계기를 통해 나타난다. 아침형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한결같지만 그 계기는 참으로 다양하다. 앞에서 소개된 사람들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바로 그 계기의 활용이 중요하다. 그 계기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절박함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자신의 절박함이다. 하지만 실행하다가 보면 시작할 때의 절박함보다는 실행 과정의 고생이 더 크게 좌우된다. 그러면 결국 실패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낄 때 그 깨달음 속에 숨은 절박함을 가슴에 깊이 박아야 한다. 그것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잊지 마시길. 이것이 없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이것이 강하게 박혀 있다면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 심각하다는 것을
언젠가 한 번은 깨닫는다. 그때야말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잘못이 아니야. 아직 괜찮아. 잠시 어려울 뿐이야. 버티면 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기회는 또 쉽게 와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깨닫는 그 순간, 문제가 나에게 절박해지는 그 순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 100일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꼭 100일만 참고 하면 된다. 그 후에는 저절로 된다. 어떤 습관이건 사람의 몸과 의식 속에 완전히 배려면 100일이 필요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온전히 나의 시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생활도 100일이면 된다. 단 100일 동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의지로 끝까지 실행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은 당신의 몸과 의식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것은 믿어도 좋다. 내 자신의 경험이자 그동안 숱하게 상담하고 교육하면서 보아온 증거에 의해서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성공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시기이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한 번의 성공 경험이 필요하다. 그 한 번의 경험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의 추진 로켓처럼 처음 땅을 박차고 오르는 힘이 된다. 그리고 그 첫 성공의 경험을 자기 스스로에게 확대 과장해서 각인시켜보라. 한 번이라도 일찍 일어나기에 성공한다면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자신에게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자. 그것 봐, 되잖아. 나는 결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야. 못할 것이 없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기는 어떤가? 이 상쾌함은 정말이지 좋다. 이제 나는 일찍 일어나기를 그만둘 수 없다. 처음 얼마 동안은 일찍 일어남으로써 얻은 아침 시간을 공부나 일에 쓰지 말고 그저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면서 그 시간을 천천히 음미하도록 하자.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일찍 일어나기에 쾌감을 맛보는 것만으로 그 의미는 충분하다. 인간의 뇌는 그 성공의 회로를 확실히 각인한다. 그리고 그 하나의 성공이 다음의 성공을 불러들일 것이다. 명시적으로 선언하라. 명시적 선언은 몇 가지 효과가 있다. 우선 자신에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형식적 근거가 된다. 비록 혼자서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결혼하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듯이 스스로에게 일정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또 하나는 선언서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또 다른 구속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위와 달리 마치 결혼하는 사람들이 친지들 앞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약속하는 행위와 비슷하다. 담배를 끊겠다고 사방에 광고를 하는 사람들의 방법과도 같다. 마지막으로 초심을 잃지 않게 한다. 선언서에서 처음 다짐하는 마음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적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처음에 의지가 흔들리고 과정상의 고통만이 자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선언서를 읽어보라.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문을 외우자. 우습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문은 실제로 효과가 있다.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또 활용하는 자기 암시 효과다. 5시 일어나기로 결심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똑바로 앉아 눈을 감고 주문을 10번만 외워보자. 나는 내일 아침 5시 일어난다. 주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미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사람의 뇌에 어떤 정보가 반복해서 입력되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뇌는 그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신체 기능에 그 실행을 명령하게 된다. 이런 원리는 위정자나 사이비 종교인 또는 장사를 하는 사람, 사기꾼 등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즐겨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자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아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앞에서 많이 보았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원칙은 간단하다.
하루를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지내면 된다. 일도 대충, 노는 것도 대충, 먹는 것도 대충, 운동도 대충 하는 사람들은 잠도 잘 오지 않는다. 밤이 늦었는데도 할 일 없이 빈둥대며 잠들지 않는다. 일도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친구와 만나 저녁 식사도 즐겁게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가 자지 말라고 해도 깊고 달콤한 잠에 빠지게 된다. 잠도 열심히 자는 것이다. 피로는 배고픔과 같은 것. 피곤함은 몸의 활동을 둔화시키고 때로는 기분마저 어둡게 만든다. 그러나 피로 그 자체는 병이 아닐 뿐더러 나쁜 것도 아니다. 피로는 어디까지나 생리적인 현상으로 배고픔과 같은 것이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다. 기분 좋은 피로감이라는 것도 있다. 열심히 일하거나 운동했을 때 느껴지는 나른함, 쾌감 같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배가 고파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피로해야 깊고 고난 잠을 잘 수 있고 또한 회복했을 때의 기분도 더욱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이든 여가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기분 나쁜 피로감만 느낄 수 있다. 잠들기 전에 습관을 만들어라.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들던 어린 시절이 간혹 그립다. 칭얼대던 아이도 익숙한 어머니의 노랫소리와 토닥이는 손길에는 이내 잠으로 빠져든다. 어떤 일정한 행위가 우리의 뇌에 이제 잠들어야 한다는 반사작용을 하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그래서 쉽게 잠들기 위해서는 각성해서 수면으로 이끄는 그 고리를 만들면 좋다. 잠옷으로 갈아입는다거나 양치질을 하는 행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면으로 유도하는 의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가급적 편안하면서도 지적인 책을 고를 것을 고란다. 소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다룬 인문서나 가벼운 철학책, 명사의 에세이 같은 것이 좋을 듯하다. 책을 읽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것은 그 책 내용 속으로 잠드는 것과 같다. 음악, 음향의 효과도 좋다. 느린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드러운 음악은 심신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요즘은 아예 편안하게 잠을 도와준다는 CD도 시판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음악을 골라 활용해보면 편히 잠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앞서 말한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잠들 때 듣는 음악은 일정 기간 동안은 동일한 것이 좋다. 조건 반사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종교 음악이나 경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불경의 독특한 운율과 울림은 그 사람의 심신을 자극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줄 것이다. 찬송가를 조용히 틀어놓는 것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외에 새소리나 물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다. 도시의 생활에 찌든 하루의 심신을 편안하게 풀어줄 것이다. 베개는 숙면의 친구. 침구 중에서도 특히 수면을 좌우하는 것이 베개이다. 베개는 머리 부위를 받쳐주고 편안한 수면을 돕는 중요한 친구다. 옛 사람들은 주로 딱딱하고 높은 베개를 즐겨 사용했다. 푹신한 베개를 좋아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 일로 서구식 스타일이 우리 생활 문화에 대체하면서부터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베개는 대부분 곡식 껍질을 넣어 만든 것들이다. 메밀이나 별 껍질이 많다. 통기성이 좋고 머리를 식혀주기 때문에 상쾌한 기분으로 잘 수 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뜨겁게 하는 것이 숙면의 기본이라고 볼 때 이상적인 베개이다. 게다가 뒤척일 때 나는 마찰음도 정서적인 안정에 좋은 영향을 준다. 이 베개는 해마다 내용물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세균 서식을 막고 쾌적함을 살릴 수 있다. 가끔 햇볕에 말려주는 것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곡식 껍질 대신 플라스틱으로 된 가늘고 짧은 파이프를 채워 넣은 베개가 유행한 적도 있다. 역시 통기성 면에서는 탁월하지만 플라스틱의 기본 성질이 덥기 때문에 머리를 뜨겁게 할 수 있다.
죽제품 베개도 권할만하다. 대나무는 표면으로 열을 흡수하여 절단면으로 열을 방출한다. 게다가 잘 닦아 만든 대나무는 비단처럼 피부에 달라붙는 감촉이 좋아 정서적으로도 좋다. 여러 종류의 죽제품이 있지만 다음 두 가지가 숙면에 좋을 듯하다. 하나는 굵은 대나무를 둥글게 자르고 그것을 반으로 쪼갠 반원형의 것이다. 또 하나는 가늘게 쪼갠 막대 모양의 대나무를 몇 개씩 하나로 묶어 자루에 평평하게 채워 넣은 것이다. 물론 대나무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딱딱하고 적당한 높이를 유지한다. 최근에는 건강에 좋은 소재로 목탄이 주로 주목을 끌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을 이용한 베개도 있다. 숯은 건강에 좋은 마이너스 이온을 방출하고 게다가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작용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숯의 표면에 뚫린 무수한 작은 구멍 속에 미생물이 살고 있고 그것이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분해해주기 때문에 공기나 물의 정화에 도움이 된다. 밥을 지을 때 솥에 숯을 하나 넣어두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숯 중에서도 특히 대나무 숯은 다른 목탄보다 작은 구멍이 2배 이상 많아서 그 효과가 강력하다. 목표로 하는 기상 시각을 향해 30분씩.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상적인 기상 시각은 오전 5시다.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기상 시각을 정하면 된다. 5시 이외의 시각을 택할 때는 5시 이후보다 이전이 좋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기상 시각은 항상 일정해야 한다. 일정하지 않으면 아침형 인간 효과는 반감된다. 7주차에는 기상 시각을 고정하는데 목표를 두자. 지금까지 실행해 오면서 아침에 일어나기에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소 힘들고 잘 안되더라도 나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자신의 체질이나 직업 특성, 지금까지의 실패 등을 종합해 이번 주에는 자신만의 기상 시각을 정하고 고착시키자. 잘 안되는 이유 중에는 목표로 하는 기상 시각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목표로 하는 기상 시각이 5시이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까지 7시였다면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먼저 30분만 바꿔보자. 그러면 아침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고 낮에 졸리는 등 단기적인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을 뿐인데 뭔가 아침 시간을 활용해 보려고 조바심 내지 않아야 한다. 평소에 못 먹던 아침 식사를 한다거나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되 30분 일찍 집을 나서 전철을 탄다거나 무언가 한 가지 정도만 시작해보자. 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30분 일찍 일어났다는 그 기분, 30분 일찍 전철을 탔을 때의 그 기분을 만끽해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것이 적응이 될 쯤 또 30분을 당기는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그렇게 30분씩 한 가지씩 변화를 앞당겨 나가보자. 무슨 일이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하면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클 수 있고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일찍 자기 어려워도 일찍 일어나야 한다. 아직 잠들기에 적응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아직도 제 시간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거꾸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남으로써 점차 잠드는 시각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렘 수면일 때 인간의 체온은 떨어진다. 그것을 1시간 반마다 렘 수면으로 들어가 체온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도와주면 당연히 일어나기가 쉽다. 벌떡 일어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선제 공격. 눈을 뜨자마자 주저없이 벌떡 일어나야 한다. 이는 그저 일어나기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상태로 일어날 것인가의 문제다. 호주의 세계적인 신경정신과 의사인 클레어 웍스는 그의 저서 불안의 메커니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신경 증세로 고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잠들어 있는 동안 망각의 세계에 있다가 눈을 뜨면 다시 차가운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이때 순간적으로
오늘 하루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이 생긴다. 그 상태로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두운 생각은 그 깊이를 더해간다. 따라서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우울에 대한 기분 좋은 선제 공격이다. 불안하고 찝찝한 기분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기 방어다. 이 선제 공격에 성공하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점점 즐거워진다. 또 그것은 현실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눈을 뜨면 곧바로 일어나는 행동이 몸과 마음을 묶어주는 최고의 자기 개발인 것이다. 맺은말, 자연은 인간에게 하루 24시간 이상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하다. 사람에게 고루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자원은 시간이 유일하다. 권력이나 돈으로도 타인의 시간을 뺏을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을 잘 경영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다스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그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허비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무의미하게 버려지고 있는가? 성공한 이들을 보라. 그들은 얼마나 시간을 잘게 쪼개고 또 선택하면서 활용하고 있는가? 당신에게 지금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주어져 있다. 그것으로 행복한 삶을 일구는 것도 실패한 삶을 선택하는 것도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바란다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시작이다. 모든 진리는 단순하고 평범하다. 다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단순하지 않고 평범하지 않을 따름이다. 또 한편으로는 실천 내용이 너무 쉽고 간단해서 이 정도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과 해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돌아오기 힘들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절묘한 타이밍일지도 모른다. 저자 사이쇼 히로시, 일본의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일본 나가사키 현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자랐다. 사레지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성 마리아네 의과대학과 와세다 침구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다. 동서약 의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조기 기상건강법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생활 리듬을 건강하게 만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다. 또한 심신일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이쇼식 아침식 심신건강법 등은 수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켰다. 아침에 1인자로 불리며 아침형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저서와 독창적인 강연으로 수많은 사이쇼 지지자들을 만들어냈으며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아침형 인간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사이쇼 히로시의 대표 저서 아침형 인간은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시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하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또한 누구나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100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실천법을 알려준다. 그 밖에 저서로는 아침형 인간의 성공기, 아침형 인간의 비밀, 굿바이 우울증, 마음을 치료하는 약상자 등이 있다.